자, 대손회계 85페이지부터 해서 어디까지 설명이 돼 있는 거냐면 88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제가 지금 중간중간 여기 순서랑은 좀 달라서 제가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대손이라는 게 뭐죠? 대손?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대손이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현상을 대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 근데 거래처 사장이 죽었다든지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상품을 팔고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 대손이라는 건 자, 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냐면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바드럼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미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여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죽었다든지 그 다음에 부도가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받을 돈에 대해서 못 받게 되는 현상을 대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자, 근데 이 대손은 여러분 교재하고 상관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손은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책에는 나와 있는데 구분은 따로 안 하고 있어요. 자, 대손을 제가 설명할 때는 크게 실제 대손과 예상 대손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대손은 무슨 얘기냐면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중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미수금 대여금을 못 받게 되는 실제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실제 대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외상 매출금을 대손에 당했다고 볼게요. 그럼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니까 없어지겠죠? 외상 매출금이.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된 만큼 우리 회사에서는 손해가 나죠? 맞죠? 그래서 이걸 못 받게 됐으니까 대신에 외상 매출금은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상품을 외상을 판 거니까. 그래서 뭘로 처리하냐면 대손 상각 비다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면 돼요. 대손이 나서 상각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해요. 영업활동하고 관련 있는 거라서. 자,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준 걸 못 받게 됐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죠. 그럼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되면 대변에 없애요. 대신에 얘는 대여금은 우리가 주로 다루는 회사는 돈을 빌려주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파는 업종이기 때문에 대여금은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이렇게 해서 뭘로?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말 아니죠? 못 받게 되면 그냥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걸 기중에 실제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실제 대손은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상 대손을 알아야지 기중에 실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 예상 대손은 뭐냐면 자, 얘는 기말에 하는 거예요. 결산 시에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면은 다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에요. 일부는 회수를 못하게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 정도
뭐 금융기관에서는 2% 정도를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을 걸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예상을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예전에 5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내일 그 친구를 만나기로 한 거야. 그래갖고 친구한테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 근데 너 저번에 내가 빌려준 5만 원 내일 갖고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일 나갈 때 그 친구가 나한테 5만 원을 갚을 거기 때문에 나는 돈을 안 가지고 나간 거야. 그래서 갈 때 차비만 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가져왔대. 그럼 어떻게 해? 나 집에 걸어가야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돈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있다가 그 돈을 갖고 뭐를 사야지, 상품을 사야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못 받을 경우를 예상을 못하면 그런 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품을 살 것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일이 되면 내년에 받을 돈이요. 내년에 받을 외상매출금이라든지 내년에 받을 바들어움이라든지 내년에 받을 미수금이라든지 대여금에 대해서 못 받을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는 얘네 네 개가 다 나오긴 하는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은 얘네 둘 외상매출금 바들어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산일 날 뭘 하냐면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을 확인을 해요. 외상 매출금 잔액을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손율을 정해요. 대손율은 1%든 2%든 본인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대손율을 정하고 이 못 받을 만큼의 금액을 미리 비용 처리를 해버리고 따로 뭘 하게 돼요? 떼어놔요. 자, 실제로 못 받게 된 건 아니잖아요. 못 받을 거라고 예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한 만큼은 요만큼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따로 떼놔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외상매출금 잔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있더라. 500만 원이 있더라. 우리 회사에서는 대손율을 1%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못 받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5만 원을 못 받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날 회계 처리를 할 때 비용 처리해버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 비다 해서 5만 원 비용 처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요만큼은 못 받을 거야. 실제로 못 받은 건 아니니까 아까처럼 외상매출금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뭘로 따로 떼놓냐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에다가 따로 떼놔요. 대손 충당금. 나중에 대손이 실제로 발생하면 요 충당금을 갖다가 쓸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자, 12월 31일 날 외상 매출금 기말 현재 남아있는 외상 매출금 잔액이잖아요. 재무상태표에 쓸 때 여기에다가 5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라고 써놓는데 근데 이 돈을 다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서 마이너스로 5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95만 원이다 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대손 충당금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외상매출금에도 대손 충당금이 있을 수 있고 바들어움에도 있을 수 있고 미수금에도 있을 수 있고 대여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실기 가서 보시면 알게 될 거고 자,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 분명히 어느 정도 회사에서는 5만 원을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500만 원 다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표시하면 정확한 정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결산일 날 내년에 못 받을 걸 예상을 해서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요게 예상 대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전년도 2019년 12월 31일 날 요렇게 5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해서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이 돼서 2월 10일이 됐는데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받을 게 3만 원이 있었는데 이 거래처 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대손이 발생했죠. 그러면 2월 10일 날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 3만 원. 자, 그럼 실제 대손이 일어났으니까 못 받은 만큼을 뭐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런데 내가 얼마까지는 못 받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5만 원까지는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면 예상한 범위까지는 이 금액이 바뀌면 안 돼요. 바뀔 필요가 없어요, 이 금액이. 왜? 예상한 금액을 빼놓은 금액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변에 거봐, 내가 예상했지?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은 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3만 원. 되셨나요? 그러면 아직 자, 저렇게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굳이 보자면 외상 매출금은 497만 원이에요. 그죠? 5만 원, 3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얼마를 썼어요? 3만 원 갖다 썼죠? 그럼 얼마만 남아 있어요? 2만 원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죠? 똑같이 495만 원이 되죠? 예상을 했었으니까. 되셨죠? 자, 그런데 자, 3월 15일 날 또 거래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 외상 매출금을 또 못 받게 됐어요. 얼마? 3만 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아직 얼마 남아 있었죠? 2만 원 남아 있었죠? 그럼 그건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 대손 충당금이다 해서 2만 원을 갖다 쓰고 내가 예측을 못한 부분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뭘로 하시면 돼요?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대손 상각비다. 이렇게 해서 만 원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확인할 건 만약에 대손이 났다. 그러면 내가 예측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있으면 갖다 쓰는 거고 없으면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4월 20일 날 또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얼마를?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못 받게 됐다. 그럼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뭘로 하시면 돼요? 대손 상각비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요거까지는 이해됐죠? 있는 만큼 갖다 쓰고 없으면 대손 상각비로 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전년도 말에. 그런데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대손이 나서 충당금을 3만 원 갖다 썼어요. 근데 얘가 2020년 부도가 나서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돼서 대손 처리를 했는데 5월 15일 날 얘가 다시 회생을 했다고 외상값을 갚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현금으로 가지고 왔어. 나 저번에 너한테 못 갚았던 거 3만 원 오늘 갚을게 하면서 갚으러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3만 원을.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뭘로 처리를 해놨어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갖다 썼죠? 근데 돈이 다시 들어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다시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려놔요. 대손충당금으로 3만 원. 이렇게 돌려놓게 되면 대손충당금이 다시 5만 원이 되겠죠? 예, 되셨나요? 자, 이렇게 대손이 났을 때, 대손을 다시 회수했을 때, 그 전에 뭘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2020년 6월 10일 날,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가정하고,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돼서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대손충당금이 없어서 대손상각비로 해버린 거예요. 10,000원을. 자, 대손충당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되셨죠? 그런데 얘가 2020년 7월 15일 날 얘가 다시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10,000원이. 그리고 얘를 없애주면 되겠죠. 비용이었었는데, 비용 처리를 했는데, 얘가 돈을 다시 갚았어. 그러니까 비용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2020년 6월 10일 날 부도가 나가지고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했는데 얘가 2021년 1월 15일 날 돈을 가져온 거예요. 현금을 10,000원으로. 그러면 뭘로 하면 돼요? 대손상각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해가 바뀌었잖아. 이미 전년도에 비용 처리해가지고 다 해버린 거예요. 재무제표까지 다 작성을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야 전년도 비용 아니야 라고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땐 뭘로 채워놓느냐?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채워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 건요.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는데 결산일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대손 예상을 하겠죠. 그럼 대손 충당금을 모을 거 아니에요. 특정한 비율만큼.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년도께 들어오게 되면 대손 충당금이 넘치는 현상이 생겨요.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일단 설명드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대손 충당금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갖다 쓰고 없으면 대손 상각비로 한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놨었는데 다시 회수가 되면 대손 충당금을 다시 채워놓으면 된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전년도 이전 것들이 회수가 되면 전년도 이전 것들이 회수가 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채워놓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부채도 아니고 얘는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도 이론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자, 얘는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지 부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차감이니까 자산은 원래 자기 자리가 차변이죠. 근데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자기 자리는 원래 대변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뒤에 가면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것도 있고, 자산에 대한 차관적 평가 규정이 몇 개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다음 중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9년 12월 31일이 됐는데 자, 올해 처음 운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을 개시를 하고 2019년 처음 결산을 맞는 경우에요. 그랬을 때 결산일이 됐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손을 예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년분에 대해서. 자, 그래가지고 결산일 날 외상 매출금 잔액을 확인을 해봤더니 외상 매출금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 대손율을 얼마를 잡기로 했냐면 1%라고 가정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를 곱했더니 자, 뭐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이 나오는 거죠, 요게. 그래서 얼마를 잡아놓기로 했어요? 10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잡기로 했어요. 그러면 2019년 말 2019년 12월 31일 날은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1,000만 원이다. 그런데 못 받게 될 거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어서 우리는 990만 원만 회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20년에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7월 10일 날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얼마를 예를 들어서 8만 원을 못 받게 됐다. 그럼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없어져야 되겠죠. 8만 원을. 그리고 차변에 뭘로 하면 돼요? 10만 원까지는 예측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갖다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갖다 쓸 때는 차변에 자기 자리가 대변이니까 여기에다가 대손 충당금으로 얼마를 8만 원을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영업활동을 쭉 하다가 2020년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잔액을 봤더니 얘가 8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결산일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대손을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1%를 대손으로 잡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잡으면 되죠? 8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상 매출금 잔액이 800이라서 8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얼마가 남아 있어요? 2만 원이 남아 있죠. 2만 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 잡으면 되니까 8만 원만 잡으면 되니까 2만 원을 빼고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날 분계를 할 때는 하변에 대손 상각비로 얼마만 6만 원만 잡고 대손 충당금으로 얼마를 채워 넣으면 돼요? 6만 원을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될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 8만 원이 될 거예요. 이러한 방식을 보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충해준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보충법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2020년 12월 31일 날은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라서 80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8만 원이라서 회수 가능 금액은 792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외상 매출금만 가지고 해본 거잖아요. 근데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을 해요.
근데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방식 자체는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배정 과목만 달라요. 기타의 대손삼각비라고 개정 과목만 달라요. 자, 그 차이를 빼면 나머지는 다 배우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자,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2020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1년을 또 영업을 했어. 2021년 12월 31일 날 봤더니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자, 대손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난 적이 없으니까 대손충당금 8만 원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6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잡으면 돼요? 6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잡으면 돼요. 맞죠? 근데 잔액이 얼마가 있어? 8만 원이 있죠?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이미 잡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도 빼야 돼.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하변으로 대손 충당금을 줄여줘야 돼요. 반대로 2만 원을 줄이고 대손 충당금이 왜 줄었니? 대손 충당금을 전년도에 너무 많이 잡아서 다시 돌아 들어왔어.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다시 돌아 들어왔다. 그래서 환입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에 2021년 12월 31일 날에 외상 매출금 잔액은 600만 원이고 이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라서 6만 원이라서 회수 가능 금액은 594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시험에 나왔던 얘기 잠깐 하면 대손삼각비는 아까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럼 대손삼각비가 발생하게 되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되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대손충당금을 너무 많이 잡아서 다시 돌아 들어온 대손충당금 환입에 대해서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소되는 형태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로 우리가 만약에 미수금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타의 대손삼각비로 하라고 그랬어요. 매출채권이 아닌 경우에. 자, 그러면 얘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얘도 너무 많이 잡으면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얘도 그러면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줄어드는 형태가 아니라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활동하고 관계없는 경우에 자, 요거 뒤에 가면 연습 문제에 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용어를 잠깐 얘기를 하면요. 여기 보시면 2021년 12월 31일 날 외상매출금 잔액이 600이라서 1%를 잡을 거다. 요 금액 있죠? 이 금액, 이걸 대손을 예상한 금액이다. 그래서 추산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손을 추산한 거다. 대손 추산액.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만큼 요만큼을 뭐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회수 가능액이라고 얘기를 했죠? 얘를 다른 말로 부를 땐 장부가액이라고 말합니다. 장부가액. 이것도 시험에 등장을 해요, 가끔. 자, 그 내용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린 전체 내용이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 예제 문제 바로 위까지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그래도 좀 까다롭다는 대손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 나올 때는요,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더 간단히 문제가 나와요. 대부분 붕괴 문제 나오면 이날 대손이 발생했다, 못 받게 됐다. 그럼 우린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대손 충당금 확인해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대손허가비 쓰고 그런 것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주로. 또는 결산일 때에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대손 추산액을 계산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론에는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긴 해요. 그건 뒤에서 연습 문제 풀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되셨으면 91페이지에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풀면서 또 대손에 대한 것들도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연습 문제 1번 분계 연습부터 볼게요. 1번 주식회사 두리산업에 외상매입금 2천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한국 기업의 약소금 2천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그랬네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갚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채를 갚았으니까 감소했겠죠? 어느 변에? 하변에 외상매입금 얼마를 갚았대요? 2천만 원을.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갚았다는 거예요? 내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어음을 배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급어음이에요? 아니면 받을 어음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내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니까 받아놨던 어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없어진다.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평화상사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이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 요건이 충족되어 당사는 이를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고, 자,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죠? 근데 나와 있네요. 대손 충당금 잔액은 1,600만 원이라 가정한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부가세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뭐를 없애주면 돼요?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면 돼요. 못 받게 됐으니까. 얼마라고 그랬죠? 2천만 원. 자, 그런데 1,60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이 있다잖아요. 그죠? 있으면 그거 먼저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얼마를 1,600만 원어치를 갖다 쓰고 부족하니까 뭘로 하시라고요? 대손 상각비로 하시라는 거예요. 400만 원. 이렇게. 다음 3번. 영업활동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주옥상회에서 받은 받으러움 9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대금은 할인료 75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대요. 자, 끝에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매각거래다, 차입거래다 알려주게 돼요. 지금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대부분 다 매각거래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내가 받아놨던 어음을 은행에다가 갖다 판단 얘기죠? 그럼 대변으로 뭐가 없어져요? 받을 어음이 없어지겠죠? 얼마짜리? 900만 원짜리. 그런데 할인료 75만 원을 제외하고 자, 할인료는 뭘로 처리하기로 했죠? 자, 기억 잘 하세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75만 원을 주고 손실이요. 나머지만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대요. 당좌예금에 825만 원이겠죠. 825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은 거래처 서해물산에서 외상매출금 3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서해물산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외상값 회수했다네요. 그러면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은 없어지죠. 회수를 했으니까. 3천만 원. 자, 그런데 그 중에 1,000만 원은 서해물산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대요. 타임 발행 수표는 뭐라고 그랬죠? 현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대요.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주 대마도의 단기 대여한 1,000만 원이 동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대손 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대요. 자, 그러면 대변에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단기 대여금이 없어지겠죠. 1,000만 원.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다 뭘로 하시면 돼요? 대손 상각비로 하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 대여금이잖아요.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는 애죠? 그러니까 뭘로 하라고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영업활동하고 관계없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얘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옵니다. 그러면 뭘로 하는 거고? 대손상각비로 하는 거고. 얘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6번 보시면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우리 하이마트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43만 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다 알려줬잖아요.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었대요. 그쵸?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갖다 썼으니까 다시 대손 충당금 채워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어디로?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대요. 43만 원. 근데 저번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으로 했던 거니까 다시 대손 충당금을 채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92페이지에 7번 문제 보시면 8월분 국민카드 매출대금 250만 원에서 수수료 3%를 제외하고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카드 매출대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상품을 팔았는데 거래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 그러면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죠. 며칠 있어야 돼요. 한 이틀, 3일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올 때 뭐 떼고 들어와요? 수수료 떼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실 점. 상품을 팔고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외상매출금이에요. 상품이 아닌 걸 팔고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미수금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상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카드 결제도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친절하게 외상매출금으로 한다라고 알려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었는데 그 외상값이 오늘 들어왔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죠. 얼마가 250만 원을 회수를 하는데 3% 떼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예금에 3% 뗀 금액이 들어올 거고 3% 떼준 건 뭐에 해당해요? 수수료 줬으니까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50만 원에 3%면 얼마인가요? 7만 5천 원이네요. 7만 5천 원을 수수료 주고 242만 5천 원만 보통예금에 들어오겠네요. 자, 되셨나요? 다음 9번. 8번.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한 주송도전자의 받으러옴 7천만 원 중에서 추심 수수료 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해드렸던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받으러움이 없어지고 만기가 돼서 돈을 받았으니까 얼마짜리요? 7천만 원짜리가 없어졌는데 오늘 보통예금에 입금된 건 수수료 10만 원 빼고 들어왔죠? 그러면 보통예금에는 얼마가? 6,990만 원이 들어오고 10만 원은 뭐 준 거예요? 수수료 준 거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9번.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및 미수금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하시오. 회사는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험 문제가 실제로 나올 때요. 아까처럼 결산일날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하고 이거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아예 이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따로 계산하지 말고 자기네가 계산을 해봤더니 외상매출금은 569만 4,2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잡으란 얘기고 받으러움을 41만 5,5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잡으란 얘기고 미수금에 대한 2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잡으란 얘기예요. 자,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하변에 대손상각비로 외상매출금이니까 얼마? 569만 4,200원을 뭘로? 대손충당금으로 잡겠다. 얼마? 누구 거? 외상매출금 거.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실기에 들어가게 되면 번호가 달라요. 코드 번호가 다른데 지금은 코드 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외상으로 할게요. 그래서 500 쓰지 마세요. 이거 틀린 거예요. 69만 4,200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대손상각비로 41만 5,500원. 5,500원 맞죠? 500원. 얘를 대손충당금 받으러움으로 41만 5,500원. 근데 우리 앞에서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같은 계정 과목이 같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합쳐서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합치면 얼마가 되나요? 610만 9,700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수금도 있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해서 2만 원은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얘는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애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얼마? 2만 원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객관식 갈게요. 1번. 다음은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예이다. 틀린 것은 자, 결산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 있었대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10만 원이 있는데 대손율을 1%로 잡을 거래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얼마로 잡으면 돼요? 1,000원을 잡으면 되잖아요. 맞죠? 대손충당금을 1,000원을 잡으면 되는데 얼마가 있대요? 10,000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빼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를 굳이 하자면 사변으로 대손충당금을 얼마를 빼요? 9,000원을 빼다가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돌아 들어온다. 대손충당금 환입 9,000원 이렇게 하시란 얘기죠. 됐나요? 그럼 1번은 맞죠?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다음 2번에 결산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인데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100만 원이래요. 1% 대손충당금 잡으면 대손충당금으로 10,000원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으로 10,000원을 잡아야 되는데 10,000원이 있어. 그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분개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3번엔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 있는데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110만 원이래요. 그럼 1% 잡으면 11,000원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11,000원을 잡아야 되는데 10,000원이 있으니까 얼마만 더 잡으면 돼요? 1,000원만 더 잡으면 되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로 1,0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1,000원 이렇게 해주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11,000원이 되겠죠? 다음 4번 결산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 있는데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1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얘도 똑같이 1,000원을 추가로 더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틀린 거예요? 얘는 매출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하면 안 되죠? 요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게 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볼까요? 다음 중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는 얘기는요. 받을 돈에 대해서 못 받을 걸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받을 돈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줄 돈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미지급금은 줄 돈이죠? 2번 미수금은 받을 돈 맞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 선수금도 부채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수금은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어요. 그죠? 이 예수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주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내가 내줄게 하면서 맡아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 다 주게 되면 직원들이 다음날 출근을 안 할 거야. 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국민연금 내야 되죠. 건강보험공단 가서 건강보험 내야 되죠. 산재보험 내야 되죠. 그죠? 고용보험 내야 되죠. 그리고 세무서가 갖고 소득세 내고 지방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 그거 귀찮잖아. 내가 대신 내줄게 하면서 직원 월급 줄 때 맡아놓은 거 그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금도 내가 내줄게 하면서 맡아놓은 거니까 얘도 부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3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자, 조금 전에 대선에 대한 설명 다 한 거니까.
몇 번일까요? 자,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내일 커피 사드릴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저기 감성 커피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릴게요. 자, 풀게 다 풀으셨죠? 풀으셨죠? 자, 제가 손을 들어보세요. 본인이 몇 번으로 하셨는지. 자, 1번이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1번. 아무도 없으시네요. 2번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럼 3번이다 생각하시는 분? 아, 손을 들기가 싫은 거죠, 지금. 4번이다 생각하시는 분? 뭐예요? 아무것도 안 들으신 분들은 뭐예요? 자, 두 분은 지금 2번이라고 하신 두 분은 제가 커피 살게요. 답은 2번이죠? 자, 일단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이라고 했어요. 그죠? 미수금이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써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기말에 잔액이 4,500만 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2%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대요. 기초 대손충당금 40만 원이 있었고 단기 중에 32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다면 보충법에 의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로 올바른 것은, 자, 일단 대손충당금이 40만 원 있었는데 32만 원을 썼대요. 그럼 얼마만 남아 있어요? 8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4,5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2%를 대손충당금으로 잡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9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잔액이 얼마 있었어요? 아까 8만 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로 얼마만 더 잡으라고 그랬어요? 82만 원만 더 잡으면 9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보충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차변에 미수금이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써야 되는 거고, 얼마? 82만 원. 그리고 대손충당금으로 채워 놓으시면 되겠죠? 82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다음 4번 갈게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아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감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였다. 정상적으로 설정한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네요.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 잔액이 1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결산 시에. 그래서 우리가 1%의 대손충당금을 잡을 건데, 그러면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1,000원을 잡으면 되고, 대손충당금으로 1,000원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때 외상 매출금을 10만 원이 있는데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어서 1,000원이 있어서 회수 가능 금액은 99,000원이 될 거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되셨나요? 그런데 내가 잘못 실수를 해서 얘를 1,000원을 잡아야 되는데 100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실수로 대손상각비를 100원을 잡고 대손충당금을 100원을 잡게 되면 재무제표에 표시가 될 때 외상 매출금은 10만 원인데 대손충당금이 100원을 잡았다. 이러면 얘가 99,900원이 되겠죠? 문제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용을 1,000원 잡아야 되는데 100원을 잡았으니까 실제로 비용이 실제보다 과소계상되겠죠? 이해되시죠? 실제보다 작다. 그래서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이 99,000원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99,900원으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라는 거예요? 자, 1번. 당기순이익이 많아진다? 맞죠? 왜? 비용이 실제보다 작게 표시가 됐으니까 이익이 커지겠죠? 다음에 그럼 1번이 답이네요. 2번 당기순이익이 적어진다는 건 틀린 거고 자본이 과소 표시된다. 자, 이것도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하세요. 이런 문제 자주 보게 될 텐데 자, 비용은요. 비용이 과소되면 이익이 과대되겠죠. 맞죠? 비용이 실제보다 작게 표시가 되면 이익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익이 많아지면 뭐까지? 자본도 과대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예요. 자본이 과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과대 표시가 될 거고 자산은 과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이 1번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자주 보게 돼요, 요거. 다음 6번이요. 다음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지금 했던 얘기예요. 다음 2번 매출 채권 등의 이전 거래가 차입 거래에 해당하면 처분 손익을 인식해야 된다. 아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매출채권 아까 받으러 할인할 때, 할인할 때 매각 거래가 있었고 차입 거래가 있었죠. 매각 거래에서는 돈을 덜 받았으니까 손실로 처리하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차입 거래였을 때는 손실로 보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준 거로 본다고 그랬죠. 그쵸?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2번 매출채권 등의 이전 거래가 차입 거래에 해당하면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아까 차입 거래로 하면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자 비용으로 한다고 그랬지 처분 손실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해서 차입 거래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대손 추산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 상각비로 계상한다. 맞죠? 이게 보충법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대손 추산액이 10만 원이야. 대손 충당금 잔액이 2만 원이 있어. 그럼 얼마만 더 잡으면 된다고 그랬죠? 8만 원만 더 잡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4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대손 상각비로 하라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6번에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다음 매출 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매출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말한다. 맞죠? 2번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결산일 날 미리 못 받을 걸 예상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하는 거죠.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다음 3번 매출 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을 표시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고요.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
다음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를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요? 아니죠. 매출 채권만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사용하는 거고 매출 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영업 외 비용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94페이지의 주관식 1번. 주식회사 성원은 채권자에게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음 자료에서 2020년 말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추가 설정액. 자, 2020년 12월 31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이 2억이래요. 근데 2020년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이 100만 원 잔액이 있었는데 5월 1일 날 대손이 발생을 했대요. 30만 원. 그러면 30만 원을 갖다 썼겠죠? 대손충당금으로. 그러면 얼마만 남아있어요? 7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2억에 대해서 2%면 얼마를 잡으시면 돼요? 대손충당금으로. 그러면 400만 원을 잡으면 돼요. 그죠? 그럼 대손 추산액이 400만 원인데 30만 원 쓰고 70만 원 남아있으니까 얼마만 더 잡으면 돼요? 330만 원만 추가로 더 잡으면 된다. 이 뜻이고요. 다음 2번 주식회사 한강은 기말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에 대해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보충적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 기말에 추가로 계상되어야 할 대손충당금은 얼마인가? 자, 기초의 대손충당금이 10만 원이래요. 상황 1, 2월에 전기 매출 채권 중에 10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10만 원 있었으니까 갖다 쓰면 되겠죠? 상황 2에 보면 2월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이 다시 회수됐대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로 다시 채워져요? 10만 원으로 다시 채워지죠? 대손 났던 거 다시 채워 넣으니까. 근데 2천만 원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얼마를 잡으면 돼요? 2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잡으면 되는데 10만 원의 잔액이 있으니까 10만 원만 추가로 더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0만 원이겠네요. 다음 3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처리를 할 경우에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기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12만 원이 있대요. 7월 1일 날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9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대요. 그러면 9만 원을 대손충당금 갖다 썼겠죠? 그럼 대손충당금 3만 원이 남아 있어요. 자, 12월 31일 현재 연령분석법을 통해 회수 불능 외상매출금은 16만 원으로 추정된다. 자, 연령분석법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찌됐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16만 원을 추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손 추산액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16만 원이란 얘기예요. 근데 얼마의 잔액이 있으니까 3만 원의 잔액이 있으니까 13만 원만 추가적으로 더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13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3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연령분석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여태까지는 1년 동안에 대손 못 받을 게 1%다 이렇게 그냥 해버렸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연령분석법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1년 이내로 회수 기준이 회수하는 날이 1년 이내인 걸 받을 확률이 높아요.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받을 확률이 높아요. 1년 이내가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얘는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대손율을 낮춰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이내면 대손율을 1%로 잡고 1년이 초과된다. 그러면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대손율을 더 높게 잡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령 분석법입니다. 연령이라는 건 회수 날짜 있죠? 회수되는 날짜. 날짜가
회수할 날짜가 짧으면 대손날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 회수 날짜가 길어지면 대손날 확률이 더 높다. 이게 연령 분석법이에요. 시험 문제에도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6개월 이내면 1%, 6개월을 초과하면 2% 이런 식으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고는 계시라는 거예요. 연령 분석법. 다음 4번 갈게요. 주세원은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잔액의 1%로 설정하고 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 물어봤어요. 아까 용어에서 장부가액 설명드렸죠? 예상매출금 있으면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이 장부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출채권에 기초가 5만 원 있었대요. 50만 원이 발생하고 20만 원이 회수했으면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예요? 35만 원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35만 원에 대해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잡으랬어요. 그러면 35만 원에 대해서 1%면 얼마가 나오죠? 3,500원인가요? 그죠? 그러면 지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기초에 10,000원 있었대요. 10,000원 있었대요. 근데 대손이 나서 8,000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어요? 2,000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대손충당금 계정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부가액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35만 원인데 대손충당금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3,500원 잡으라는 거죠? 뭐 보충법으로 채워서 2,000원 있으니까 1,500원만 추가로 더 잡으면 된다. 맞죠? 그런데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손충당금을 얼마 잡으면 돼요? 보충법으로 해서 3,500원을 잡아 놓으면 돼요. 그러면 밑에 대손충당금이 결과적으로는 3,500원이란 얘기고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34만 6,500원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보면 여러분한테 일부러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데 이거 보질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는 정보들이 제공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답이 얼마예요? 34만 6,500원 장부가액을 물어봤어요. 자, 되셨으면 자, 연습 문제 끝났고요.